할머니,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 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순례입니다. 올해 77 평생 구멍가게 운영하며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예요. 그런데 지난 3개월간 제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심해진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 치밀하게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고령자를 노린 조직적인 범죄의 실체를 파헤친 실화예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시청 복지과에서 나왔어요. 3개월 전 어느 목요일 오후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여성이 제 가게를 찾아왔어요. 저는 김수연 주무관이라고 해요. 어르신들 복지 혜택 안내차 왔습니다. 명함도 주고 공무원증도 보여줬어요. 시청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깔끔한 자료를 펼치며 이런저런 설명을 했죠. 요즘 정부에서 독거 어르신들께 특별 지원금을 드리고 있어요. 월 50만 원씩 조건만 맞으면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50만 원이라니. 한 달 가게 수입이 그것도 안 되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서류가 좀 복잡해서 제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통장이랑 인감도장만 있으면 돼요. 그때만 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친절한 공무원이 할머니를 도와주러 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두 번째 방문. 할머니, 지난번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왔어요. 이번엔 이민호라는 30대 남성과 함께 왔어요. 역시 정장 차림의 공무원처럼 보였죠. 아, 그리고 할머니. 혹시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시죠? 소득이 높으면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서요. 응? 소득이 높다고? 가게 해봤자 하루에 2만 원, 3만 원인데. 아니에요, 할머니. 부동산 소득 말이에요. 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40년 전에 산 이 집이 지금은 15억이 넘는다더라고요.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해서 땅값이 엄청 올랐다고 했어요. 그럼 지원금을 못 받는 건가요? 방법이 있어요. 재산을 자녀분께 증여하시면 돼요. 명목상으로만. 그러면 할머니는 무소득자가 되셔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어차피 이 집은 나중에 딸에게 줄 거였으니까요. 세 번째 방문에서 느낀 위화감. 2주 후 이번엔 박 변호사라는 사람까지 왔어요. 할머니, 증여세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해졌어요. 일단 상속 포기각서를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속포기각서요. 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거예요. 형식적인 서류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서류를 보니 이상했어요. 한자가 많아서 잘 안 보이긴 했지만 뭔가 복잡한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 꼭 써야 해요. 네, 안 그러면 지원금 못 받아요. 그리고 할머니 건강도 좋지 않으시잖아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건강이 좋지 않다고? 저는 또래에 비해 건강한 편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나요? 친절한 공무원이라며 접근하는 사람들. 과연 진짜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 진실을 파헤쳐 봐요. 엄마, 그냥 서류 쓰라는 대로 하세요. 복지과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딸 지영이한테 상의했어요. 서울에 살면서 간혹 안부 전화나 하는 딸이지만 그래도 제 유일한 혈육이거든요. 지영아, 시청에서 자꾸 와서 서류 쓰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엄마, 요즘 정부 정책이 그런 거래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딸도 그러라고 하니까 안심이 됐어요. 한 달 후 딸의 갑작스런 방문.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에 명절에도 잘 안 오던 딸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남편이랑 손녀까지 데리고. 엄마, 요즘 몸은 어때요? 괜찮아. 그런데 너 웬일로 이렇게 갑자기? 그냥 보고 싶어서요. 아, 그런데 엄마. 혹시 병원 검진 받아보셨어요? 왜? 최근에 자꾸 깜빡하시고 말씀도 이상하게 하시고 하시네요. 깜빡한다고? 말을 이상하게 한다고? 전혀 그런 적 없는데 왜 딸이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지영아, 나 멀쩡한데 왜 그런 소리를 해?
엄마도 모르시는 거예요. 치매 초기엔 본인은 모르거든요. 치매라고요? 저를 치매 환자로 몰고 가려는 건가요? 그날 밤 딸 가족이 잠든 후에 우연히 듣게 된 대화가 모든 걸 바꿨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사위 목소리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엄마가 고집이 너무 센데 어떻게 해? 그래도 치매라고 거짓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야. 실제로 법적으로 판정받게 할 거거든. 법적으로 치매 판정을 받게 한다고? 도대체 무슨 소리죠? 그럼 집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지. 15억인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 그 순간 머리가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제 딸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딸이 화장실 간 사이에 그녀의 가방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발견한 건 위조된 의료진 단서, 환자명 최순례, 진단명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의견 법정 후견인 선임 필요, 가족관계 변경 신청서, 그리고 이미 작성된 유언장. 본인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모든 재산을 딸 최지영에게 증여함.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진짜인가요? 제 딸이 이런 짓을? 딸 가족이 떠난 후 저는 시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복지과인가요? 네, 복지과입니다. 김수연 주무관이라는 분 계신가요? 김수연? 저희 과에는 그런 이름의 직원이 없는데요. 뭐라고? 없다고? 그럼 독거노인 지원금이라는 프로그램은요?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닌가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가짜였던 거예요. 친절한 공무원들, 지원금,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제 딸까지 이 사기에 가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죠. 과연 순례 할머니는 이 거대한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할머니, 요즘 집에 낯선 사람들이 자주 와요. 옆집에 사는 기자 정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평소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본 모양이에요. 민수 씨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의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가짜 공무원들, 딸의 배신, 위조 서류까지. 할머니,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예요.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기자거든요. 이런 사건 취재해본 경험 있어요. 민수 씨가 주변 상가 CCTV를 확인해 줬어요. 할머니, 이 사람들 보세요. 시청 차량이 아니라 렌터카를 타고 다녀요. 정말 그랬어요. 번호판도 확인해보니 가짜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던 차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요. 이 사람들이 할머니 집만 온 게 아니에요. CCTV에는 같은 사람들이 동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 집도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완전 조직적이네요. 이 동네 노인분들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민수 씨가 박 변호사라는 사람을 추적해 봤어요. 할머니, 이 사람 진짜 변호사 아니에요. 변호사 자격도 없어요. 그럼 누구죠? 전과자예요. 사기, 문서 위조 전과가 여러 번 있어요.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사람들이 할머니 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민수 씨가 보여준 건 딸 지영이와 가짜 공무원 김수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딸분이 이 사기단의 의뢰인인 것 같아요. 민수 씨 조사 결과 저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었어요. 동네 김할아버지도 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그런데 뭐요? 김할아버지는 이미 치매 판정 받으시고 아들이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그렇게 될 뻔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 할머니는 더 심각해요. 요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어요. 강제로요? 네, 치매 판정서 위조해서 법원에 후견인 선임 신청했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당할 뻔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엄마야. 네, 엄마. 왜요? 너 왜 그런 짓을 했니? 무슨 소리세요? 다 알고 있어. 가짜 공무원들 위조 서류 다 안다고.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알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어차피 엄마도 나이 드시면 치매 걸릴 거고 그럼 그 집은 결국 우리 거예요.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지영아,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뭘 해요? 우리 아이들 교육비도 필요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엄마를 정말로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니? 법적으로만요. 실제로는 좋은 요양원에 모셔드릴 거예요. 지영아,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치밀한 계획으로 부모를 속이다니. 정말 충격적이죠? 과연 순례 할머니는 어떻게 반격할까요? 할머니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민수 씨가 두툼한 파일을 들고 왔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증거요. CCTV 영상, 통화 녹음, 위조 서류, 사기단 신상 정보. 다 모았어요. 정말 든든했어요. 이 젊은 친구가 아니었으면 계속 속았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뭔데요? 현행범으로 잡는 거예요. 실제로 범행하는 순간을 잡아야 확실한 증거가 돼요. 민수 씨의 계획은 이랬어요. 제가 속은 척하면서 사기단을 다시 불러내는 거였어요. 딸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내 말이 맞아. 엄마, 정말요? 응. 서류 쓸게. 그리고 병원 검사도 받을게.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걱정했어요.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3일 후 사기단이 총출동했어요. 가짜 공무원 김수연, 이민호, 가짜 변호사 박씨, 그리고 딸 지영이까지. 할머니, 마지막 서류예요. 이것만 쓰시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서류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치매 진단서 이미 작성된 재산 포기 각서, 요양원 입소 동의서, 후견인 선임 신청서.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는 도장을 들었어요. 그리고 잠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요? 이 서류들 진짜 목적이 뭐죠? 순간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세요? 시청에 확인해 봤거든요. 김수연 씨라는 분 없더라고요. 김수연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리고 박 변호사님도 변호사가 아니시더라고요.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리고 지영아, 딸을 쳐다봤어요. 너도 처음부터 이 계획을 세운 거지? 그때 민수 씨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15억인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지영이 목소리. 치매 판정서 위조하자, 김수연 목소리. 요양원에 보내고 집은 우리가 가져, 이민호 목소리.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지영이가 당황했어요. 몰래 녹음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이 한 모든 대화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김수연, 이민호, 박영수, 최지영.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을 찬 딸이 저를 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니? 엄마도 나중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이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왜 이런 짓을? 말해봤자 안 주실 거잖아요. 누가 안 준다고 했어? 딸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정말요? 이제 늦었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6개월 후. 딸 지영이는 징역 3년, 사기단은 5년에서 7년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 실버건익 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도우는 일이죠. 할머니, 오늘도 상담 전화가 많이 왔어요. 민수 씨는 이 사건을 기사화해서 큰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센터에서 기자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에요? 가족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신고, 가짜 공무원이 다녀갔다는 신고. 다 비슷해요. 이런 사기는 저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당하고 계세요. 오늘 받은 전화. 여보세요, 실버건익 보호센터입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더 이상 이런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고.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딸이 감옥에 갔는데. 후회해요. 하지만 더 후회스러운 건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더 일찍요? 네. 그랬다면 김할아버지, 박할머니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벌써 70명 넘는 어르신들을 도왔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분들이었죠. 할머니가 정말 대단해요. 77세에 이런 일을 하신다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지금 제 집은 여전히 제 것이에요. 15억짜리 집에서 혼자 살고 있죠.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매일 저를 찾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순례 할머니, 제 딸이 갑자기 치매 검사를 받자고 해요. 민수야, 이것부터 확인해보자. 이런 대화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기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나요? 갑자기 친절해진 가족들, 복잡한 서류 작성 요구, 치매 검사나 요양원 얘기, 재산 증여나 상속 관련 압박.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어요. 도움을 요청할 권리도 있고요.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실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노인학대신고센터 1577-1389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경찰청 112 신고센터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용기 내서 말씀해 주세요. 함께 힘을 모으면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77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저를 보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어요?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대로 살고 싶었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누구의 ATM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주인이에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1. 의심하세요. 갑자기 친절해진 가족, 복잡한 서류 요구. 2. 확인하세요. 공무원이라면 직접 해당 기관에 전화. 3. 기록하세요.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모든 증거 보관. 4. 상담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 5. 신고하세요. 의심되면 바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해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이런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이 계시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신고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